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DB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전 시간에 이어서 강평본 두 번째 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내용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 뭐 이거 너무나 당연하고 아주 쉬운 글이죠. 그러나 이제 여기 이제 지뢰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글에 어떤 식의 지뢰가 깔려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글이 있는데 무엇을 조심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조문. 자, 우리가 뭐 한의학 공부를 하고 상한론 공부하는데 처방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죠. 자, 한번 보죠. 태양병에 발열 한출, 오풍, 맥, 완자, 명의, 중풍. 여기 뭐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자꾸만 제가 그랬죠, 여러분. 의심을 하자. 의심을 하자. 이렇게 처음에는 그런 왜 여기서 뭐를 의심해야 되는지 눈에 안 띕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우선 먼저 현토를 보겠습니다. 태양병에 뭔지는 모르는데 먼저 이렇게 태양병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앞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증상은 태양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병 중에서도 중풍에 해당된다. 자, 이거는 누가 한 말일까요? 우리는 그냥 장준경이라고 이제 알고 있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은 장준경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장준경이 다 맞는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 다만 우리가 받아들일 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지만 무조건하고 조문이다, 원문이다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다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현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현토. 전에 여기다가 자, 태양병에 이거는 웬만하면 다 압니다. 발열 한출하며 하며 오풍하고 맥 완자를 중풍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굳이 호대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요런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며라고 해가지고 토를 하며라고 해도 여러분 문제되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도 그걸 알고 있지만 자, 왜 그러냐면은 발열 한출이라는 조건은 오풍이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 가지고서 중풍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오풍이 없으면은 오풍이 없고 오열이 될 수도 있죠. 오열. 그렇죠, 여러분? 열을 싫어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 이게 발열 한춘이라는 거 하는 것은 태양병이 아니라 병이 이미 이위에 들어갔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 오풍, 오한, 오열 이런 것은 뭐라 그랬죠? 병정이라 그랬죠. 정황.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글이 그냥 처음에 그냥 보는 것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좀 건방 떨어가지고 뭐 서양 철학의 용어를 빌리자면은 이게 일종의 구조주의, 구조, 언어의 구조. 하나의 그 언어들이 문자들이 어떠한 것과 연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의도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겪다 보면은 여러분 글을 보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 환자가 왔는데 열이 나는데 땀을 흘린다. 땀을 흘린다는 건 뭐죠? 땀을 흘린다는 건 그만큼 우리 몸의 병세가 약간 완화됐다. 그리고 그 사기가
심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배출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맥이 완만하다는 거예요. 맥이 부하고 완만해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 한출 속에는 맥완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일종의 동의 반복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자 나중에 가면 여러분 땀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죠. 예, 발열하는데 땀이 나오지 않을 때는 오풍이라 또 안 해요. 오한이라고 그러지. 예, 이럴 때는 이제 중풍이 아니라 상한이라는 말도 쓰죠. 예, 그런 식으로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의 명분이 뭐죠? 중풍이라는 명분이죠. 중풍은 외감에 비교적 가벼운 병이다. 왜? 맥이 완만하잖아요. 부드럽잖아요. 예. 맥이 긴박하고, 긴박하면은 그만큼 병세가 강하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피부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 땀을 흘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모공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모공이 열려서 땀이 배출이 되면은 우리는 병세가 어느 정도 약간 완만하다, 이렇게 완만하게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조문을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이 글로 보지 말고 환자의 느낌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뭐를 봐야 되느냐? 병세. 예. 병세를 뜻하는 게 여기에는, 자, 병세를 의미하는 게 발열, 결정적인 게 땀을 흘린다. 땀을 흘린다가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다만 발열하고 땀을 흘리는데 이 조건에 오풍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춰졌기 때문에 여기서 현토를 호대라고 그런 거예요. 하고 이렇게 나열식이 아니라 자 어떤 환자가 왔는데 발열하고 땀을 흘리지만 오풍하더라. 만약에 오풍이라는 말이 없으면 계지탕을 쓰면 당연히 안 되죠. 예, 발열하고 땀을 흘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병제표죠. 예, 병제표. 병이 표에 있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풍이 없다, 표기가 안 돼 있다, 오풍 대신에 오열돼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병제리. 예, 병제. 병이 이리에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문 하나도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뭐랄까 깊이 생각을 하고 왜 이 사람을 장준경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아니 땀을 흘리고 제가 그랬죠. 땀을 흘리기는 흘리는데 어떤 조건에서 땀을 흘리는가? 그러니까 그 구조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 조문의 구조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안 흘리고가 우리가 상한론을 이해하는 데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환자의 이렇게 맥만 짚을 게 아니라 환자의 예를 들어서 요건 제가 이런 팔뚝 같은데도 한번 만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피부가 건조한지 축축한지 그런 것도 전부 다 간접적으로 임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제 해석이니까. 자, 무릇 땀을 흘리면 이 무릇은 일반적으로 땀을 흘리기 때문에 맥은 완만해요. 근데 반대로 땀을 흘리지 않게 되면 맥은 긴하다. 이건 일종의 공식이에요. 인체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땀 흘리고 흘리지 않고가 상한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다. 땀을 흘리느냐 흘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맥은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니까 맥은 그 사람의 병세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기준이지 맥만 가지고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다.
표사가 우리 몸의 표위의 외감에 의해서 노출되었을 때 표사가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다. 바깥으로 나간다는 건 뭐죠? 땀을 흘리는 거죠. 나가지 못하게 되면 이제는 병세가 심해져요. 그러니까 병세의 향배가 물러갈 것인지 진천이 될 것인지 여기에서 판가름 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맥 문제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예. 다른 것은 얘기가 안 해. 우리 한의사들은 많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맥을 이렇게 맥이 완만하고 부드럽고 잘 안 잡히는 게 약한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맥이 뭔가 부하고 이미 긴장감이 있으면은 거의 여러분 일단 외감에 노출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 이거를 무조건 의모하동으로 해가지고 외감을 잊어버려가지고 하다 보면 여러분 마왕탕이라든가 대청룡탕을 써야 되는데 자음강화탕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 이렇게 글이 눈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20대, 30대까지만 해도. 예. 이까짓 게 무슨 약이냐, 마왕탕이 땀이나 내는 게. 몰랐다니까요, 제가. 계지탕이 무슨 약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보중이 기탕, 10점 대가 절대로 그 약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마왕탕이라든가 계지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맥도 마찬가지고. 예. 맥이 힘이 있네요. 맥이 힘 있으면 안 됩니다. 맥이 힘이 있다고 하는 거는 병세가 진행되어지고 뭔가 급박한 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맥이 힘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우리 한의사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맥이 힘이 하나 없어요. 기력이 다 떨어졌네. 오히려 그게 좋은 거예요. 맥이 힘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뭔가 신체적으로 급성적인 어떠한 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참 우리가 저도 그것을 이해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예. 우리가 맥에 대한 것도 잘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맥이 완만하면 병세가 완만하다. 이건 이게 여러분 봤을 때 이게 글입니까?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것도 글이에요. 여기다가 본문에 맹숭맹숭 하잖아요. 그럼 트집 잡아서 쓰는 거예요. 맥이 긴장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병세가 긴장되었다. 이것은 병세가 앞으로 병증이 심한 것들이 나타나고 이것은 비교적 병세가 완만하기 때문에 심한 병증을 일으키지 않고 잘하면 회복기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대체적으로 발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이 난다 이런 것은 3위에서 다 나타나요. 표증, 이증, 반표불액증, 심지어는 음병에서도 발열 증상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 반호법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현토가 나로 된 거예요. 3위에서 출하지만 발열하되 오풍과 오한하게 되면 병이 표위에 있는 것이니 합법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정의 이 오풍을 특별히 중경이 기술한 것이다. 특히 기술한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런 식의 글을 많이 쓸 겁니다. 예. 자,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병이 표위에 있기 때문에 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발열만 가지고. 예. 오풍과 오한이 겸재되면은 발안을 해서는 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 예. 그래 이와 같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서도 그렇고 모든 증상은 일단 이게 한토와에 맞는 증상이냐 맞지 않는 증상이냐로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발안에 맞는 증상이다. 그건 뭐죠? 병이 표위에 있다는 거죠. 이 증상은 사시켜야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무슨 뜻을 갖고 있죠? 병이 이 위로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증상에 따라서 병위가 결정되어지고 병성도 결정이 되어지고 치료법도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발열 하나만 가지고 이것은
표병이도 될 수도 있고 반표발리병도 될 수 있고 이병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병정에 대한 조건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표발리증 같은 경우는 발열 오한하는데 한열 왕래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와 같이 특이한 어떤 증상, 특별한 증상을 중경은 반드시 기술을 했다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제가 괜히 쓴 게 아니라는 거. 예.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건 뭐 예과 때, 본과 1학년 때 이미 다 배운 거지만 우리가 한번 복습하면서 이런 것들이 체질화 돼야 된다. 여러분 이거 보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체질화 돼야 돼요. 체질. 예. 딱 보자마자 이 땀을 흘리지 않는가에 따라서 일사천리로 이렇게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다음 조에 발열하되 채통구역, 예, 채통구역이라는 이게 증상이 심하죠. 우리가 중풍 조문에서는 없었잖아요. 이런 말은. 예, 근데 만약에 오한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태양병의 상한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독자들은 반드시 여기에 반드시 착안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봐야 돼요. 그 오한이 있느냐, 오풍이 있느냐, 이것을 반드시 따져가지고서 채통 구역을 발환시킬 건지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치료할 건지 그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풍, 상한, 온병의 무릇 증상이 어찌 조문의 증상으로 끝이겠느냐. 여기에는 아주 그냥 그 특수한 경우 반드시 필요로 하는 증상만을 표기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앞으로 상한도 보고 온병도 보는데 그 증상이 조문에 나타나는 증상은 몇 개 안 돼요. 거기에만 끝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증상이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이 발열하고 오한하는 증상이 있고 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계지탕 쪽으로 나갈 것인지 망탕으로 나갈지 결정돼. 다른 증상이 아무리 많아도 이 몇 가지의 기준점으로서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 중경서가 사람들한테 우리 현대인들한테 외면받고 뭐라 그럴까 그 깊은 뜻을 이해 못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뭐냐면은 공부 방식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딱 가르쳐 나머지는 알아서 해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중경서는 몇 번 얘기할 거예요. 간결하면서 요체를 가지고 요체다. 그러니까 요체를 누르는 처방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증상을 다 나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하나서 환자가 왔습니다. 그럼 상한론에 구하나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맥을 보세요. 예, 그 사람이 여러분 계지탕 쓸 수도 있고 반화사심탕을 쓸 수도 있고 승기탕도 쓸 수도 있고 대청룡탕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병증의 처방을 고정관념으로 기억하거나 동의보감 찾아가지고 와사풍 쭉 찾아가지고 와사풍에 뭐가 잘 돼. 이런 식으로 상한론은 공부하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상한론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증상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환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의 맥을 보고 복진을 하고 체형을 보고 땀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번조증이 있는지 갈증이 있는지 대변을 잘 보는지 못 보는지 그거에 따라서 어떠한 증상에 관계없이 병증에 관계없이 처방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어찌 다만 조문의 증상만으로 끝이겠느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중경이 그 수많은 증상들을 취하지 않고 이 하찮은 증상, 발열, 오한 또는 불오한, 한출, 불한출 이것을 취한 것은 그것이 바로 증후의 요체래, 요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하는 데 있어서 높은 어떤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요런 거,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재차 강조 드리는 거예요. 상한론을 쫙만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아니 왜 그 많은 증상 가운데 저런 증상들, 심한 증상을 취하지 않고 왜 이런 하찮은 증상을 취했느냐.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반드시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증후의 요체다. 요체는 뭐죠? 한토와 치료의 기준이 되는, 그리고 우리 인체에 어떠한 그 요로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단계에서는 처방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어디까지는 발환을 시켜도 되는데 어느 지점에 가면 발환시키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요라는 거예요. 요처. 예. 중경서를 읽다 보면은 간단하지만 모든 것이 증후의 요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을 꽉 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경 처방은 그 증상도 마찬가지고 핵심적인 요체를 목을 꽉 쥐어버리는 거야. 사람이 꼼짝 못하죠. 목을 쥐어버리면. 예. 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많은 증상 가운데서 항상 자기가 파악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서 보고 병의 어떤 병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글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을 경유하지 않고 능히 병원을 파악할 수 있는 자 있지 않다. 이거 제가 아주 상투적으로 쓰는 수법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징후의 요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상을 경유하지 않고 근거하지 아니하고 능히 병원 한토화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병이가 어떻고 병성이 어떻고 병독이 어떻고 이거를 파악하는 거죠. 예. 이것은 우리가 중경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뜻이다. 제1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교 용어죠. 예. 육조단경에 보면 나옵니다. 예. 자, 이 조문, 앞조문하고 상대적으로 자, 태양병에 혹 이발열 이연화, 예. 혹자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연화는 혹 미발열 이어도, 이어도. 그러니까 발열을 했건 발열을 아직 하지 않았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쓴 현토가 한 70% 정도의 정확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인식 선생님이나 저하고 현토로 쓰는 데 있어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저는 철저하게 병세의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병세의 관점. 예. 자, 그러니까 혹 이발열 하며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현도를. 혹 이미 발열했거나 혹 아직 발열하지 않았어도 여기 필자가 강조하는 거죠. 반드시 오한하고, 예, 오한하고. 채통 구역하며. 자, 이게 왜 우리 몸이 쑤시고 아프고 구역감인 거 뭔가 이렇게 거역하는 그런 게 있느냐. 예.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은 맥음양 국인자를 상한이라고 한다. 앞조문에서는 맥이 완하죠. 여기서는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예. 촌맥이든 관맥이든 아니면 부맥이든 신맥이든지 간에 맥이 모두 긴장감이 있다. 예. 이건 상한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은 몸이 쑤시고 아프고 구역감이 있는가? 이 조문은 무엇을 우리한테 말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 자, 이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옛날 방법대로 해석을 했을 뿐이에요. 제가 막 억지로 저도 요번에는 의존근감 책을 중간중간마다 조금 살펴보고 내가 빠진 부분이니까 이거는 좀 멋있다 그런 건 전부 다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자, 음양은 여기에서 이 조문에서
맥음양국이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건지. 그러면 촌척, 국인 이렇게 써도 되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썼느냐. 이거는 여러분 이 표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쓴 사람의 의도를 읽는 사람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주해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올바른 글이 아니다. 그러니까 맥북인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합당합니다. 예. 음양은 이것은 후세 사람이 참보다 예, 억지로 갖다 보충해 둔 거다. 의양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 이것도 약간 불교적인 용어예요. 이거인 듯 저거인 듯. 그러니까 양간이 있는 듯 없는 듯. 예, 유무라고 해줘도 돼요. 또는 음양으로 해도 돼요. 음인지 양인지. 의라고 하는 양쪽에 걸쳐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 뭐 이거인 듯 아닌 듯. 예, 그래서 정확하게 무엇을 가르치는 바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맥긴이라고 하는 표현은 옳지만 맥음양 국인은 합당하지 않다. 자, 이 조문에 우리가 이 조문에 봤을 때 어디에도 무한이라고 하는 증상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맥힌 자에 그 사람이 가히 땀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맥긴을 썼을 때는 무한을 쓰지 않아도 되고 무한을 쓰게 되면은 무한이라는 표기가 있으면은 맥긴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그 글을 간략하게 쓰는 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건은 뭐냐면 땀이 없다는 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맥음양 국인했잖아요. 맥이 긴장했다고 하는 건 뭐죠? 병독이 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이거 음양 예를 들어서 이 채통 구역을 어떻게 치료하죠? 결국은 맥이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발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체내에 발환하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진짜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가벼울 때는 약간 구역질 같은 것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억지로 태양경락에다가 예, 해가지고 태양경락이 뭐 몸 어디로 돌고 해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입 주장은.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혹 이미 발열했거나 아직 발열하지 않았다는 이 표현은 뭐냐? 병세가 진퇴하기 때문이다. 예, 진퇴하려고 하는 때문이다는 거예요. 예, 그 상태를 보고, 예. 자, 예로부터 맥부안이나 맥긴으로서 중풍과 상안으로 나누고 구별했어요. 대부분 이렇게 했습니다. 예, 또 그 병의 경중으로서 태양병의 허증이다, 실증이다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상안의 양실인 경우는 마왕탕으로 치료하고 중풍의 음미 허한 경우는 계지탕으로 치료하니 예, 많은 사람들이 상안론을 해석하는데 이 방법을 취했다는 거. 자, 이게 무조건 제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세요. 자, 상안이라는 이름, 양이라고 하는 명분, 실이라고 하는 뭐 여러분 이게 명분이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상안이라는 규정, 양이라고 하는 거, 실증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전부 다 여러분 불필요한 가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뭐를 택해야 되냐면은 병세가 진행될 것인지
병세가 완화될 것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중풍이냐 상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운백 같은 경우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중풍 가운데도 맥이 긴한 경우 있고 상한 가운데도 맥이 완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래서 가금배기가 그 말한 거예요. 명분상에서 구하지 말고 병독상에서 병근상에서 구하라. 바로 그 뜻이에요. 중풍이라는 명분을 우리가 그게 상한인지 중풍인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음증이다. 음증이면서 허증이다. 여기서 여러분 음허증이라고 하는 것은 중풍 음허증은 후세에서 말하는 음호화동의 음호가 아니에요. 음증이면서 허증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열이 있으면서 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몸이 차면서 허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혼동한다고요, 이게. 일본 고방가가 처음에 이거를 몰라가지고, 옛날 책들을 보다가 음어증에 예를 들어서 계지탕을 써야 되는데, 음어화동을 생각을 해가지고 장가탕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낭패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안 겁니다. 파악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용어도 후세방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이것을 음호화동으로 본단 말이에요. 음호화동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음증이면서, 그러니까 몸이, 그러니까 그 병세가 우리 몸이 약간 다운돼 있다. 그러니까 몸이 약간 병세가 좀 뭐랄까, 진취적이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몸이 기력이 좀 빠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실은 뭐죠? 사기가 성했다. 이게 내경학설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이 양실이라다, 음허라고 하는 것도 상한론을 고방 쪽으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음호화동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러면 큰 낭패죠. 아니 중풍 음호화동인데 왜 계지탕을 쓰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상대적인 거예요. 상한은 양이고 중풍은 음이다고 하는 것은 병세의 강도에 따라서 양이다, 음이다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은 사기를 말한 거고 이것은 정기를 말한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해석으로 하면은 안 된다. 실질적으로도 여러분 임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왜냐면은 이름은 계속해서 많은 이름을 낳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명분에 빠지면 안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런 명분을 배웁니까? 자, 이에 가금이 상한론익에서 뭐냐면 중풍에 각각의 중경이 있다. 상한과 중풍에. 그렇기 때문에 명명에 있지 않고 현재 나타난 증상이 있다. 이거는 뭐 정말 우리 한의학 역사에서 엄청난 진취적인 발상이죠, 여러분. 가운백 이전에는 어떤 사람도 이런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있어서 계속해서 답습해 왔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가금의 어떤 현실 감각이 아주 뛰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자, 상한과 중풍 각각에 중하고 가벼운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명리에 있는 게 아니다. 상한이다, 중풍이다 이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현재 나타난 증상만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죠. 이것을 보건대 병을 치료하는 자는 현증에 있다. 현재 나타난 증상이 있고 그 명명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상한이다, 중풍이다, 온병이다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담아둘 필요가 없어요. 현재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 저 속이 아프고 위장병이 속이 쓰리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방하는 사람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책에 의해 가지고서 보면 돼요. 근데 현대는 모든 게 뭐죠? 이 명명으로 모든 것을 규정해 있잖아요. 명명으로 우리가 개념으로 설정을 해버리잖아요. 위험이다, 위상가다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위험이라 하더라도
황금, 황년, 이런 거, 그러니까 사망사신탕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따뜻한 약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우리 한의학하고 양방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험이다. 병명은 위험인데 실질적으로 사람과 체질적인 성향이라든가 병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기 좋아하는 한열 허실이 다르기 때문에 처방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극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므로 이른바 중풍, 상한, 온병이라고 하는 명명은 증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부족이 자칭, 증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근데 우린 자꾸만 이런 것부터 따지죠. 이런 것도 먼저.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다. 명명이라고 하는 것은 설령 중경이 결정했다 하더라도, 중경의 생각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제가 누차면서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다. 오직 현재에 나타난 증상만이 공안이라는 거예요. 사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제가 배척하자는 게 아니에요. 알자는 거죠. 사안은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공안은 하나의 나도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장준경은 이것을 풍병이다 그랬는데 저는 아니다 상안이라 할 수가 있잖아요.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견증이라고 나타난 증상 또 현재의 증상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요거 중용에서 나왔던 말이죠. 백세이사 성이 불려고원이다. 가히 증거사입니다. 100세 뒤에 뒷사람이라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이것은 공안이다. 상대적인 거죠. 자, 우리 인체가 외감에 노출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전기가 울결되면서 피하에 땀을 이룬다. 요거는 가금의 용어예요. 근데 너무 멋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대로 씁니다. 피하에 땀을 형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혹 땀을 배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배출하지 않게 되면은 땀을 형성하는데 표사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맥이 부호하면서 긴장감을 끼게 되고 발열, 오한, 체동통하고 이 동통이 중요해요. 통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몸이 그냥 뻐근하게 좀 예를 들어서 불편하고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통증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감기 걸리는 사람 다 겪어보잖아요. 이게 무슨 태양 경락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육경 경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딱 이 한마디로서 피하 성안 때문에 그런 거죠. 피하 성안이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이런 말은 잘해놓고 막상 강론에 들어가지고 해석하는데 태양 경락을 갖다가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는 거죠. 피하에 울결한 열이 땀을 흘리지 못하죠. 그럼 울결된 열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흉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흉의부에 여러분 바로 미쳐요. 이거는 현상이 그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울결될 열이 도리어 뇌로 압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뇌라고 하더라도 흉부에 먼저 압박을 줍니다. 그래서 구역을 하고 천식이 나타나면서 가슴이 답답해진다. 여러분, 이 흉만이라고 하는 증상에는 상한론에서 말할 때 흉만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병이 표위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이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막 가슴 답답하고 그러면은 후세방에서는 스트레스 받고 아니 이것저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한론에서 말하는 흉만은 외감에 노출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피하에 외감에 노출이 되면은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후세방 가운데서도 곽현정리산이라든가 불안검정리산 우리가 저 감기 걸렸어요 이렇게 오는 사람 드물거든요. 가슴 답답해요. 잘 모를 때는 곽현정리산이나 불안검정리산 써도 이 흉만층의 치료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옛 사람들 그래서 제가 보고 느끼는 거를 제 표현 방법으로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제가 도리어 압박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의 인체가 여러분 인체는 전부 다 그 구멍으로 돼 있어요. 구멍에는 뭐가 형성돼 있죠? 압력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압력 관계가. 그러니까 압력에 우리 몸의 압력의 변화가 발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오로지 증상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동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독이 이 피하의 성안이 배출되지 못해 가지고서 이 세포상의 어떤 압력의 변화가 생기면은 우리 몸에 이렇게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가설이에요. 그거를 양방 이론으로 저도 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그런 것을 제가 알지를 못해요. 이 글을 보고 느낀 게 옛날 사람은 기가 막히게 그 글을 잘 썼다. 여기에 인체 구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압력 관계로서 증상을 표현한 거예요. 자, 오늘 조금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약간 말이 조금 앞서기도 하고 조금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뭐 그 억제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그 어떠한 그 한정된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